아모레 퍼시픽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6%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0.9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2.66으로 매우 높게 형성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32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4.7%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4.7%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8.9%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로는 3%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43억 원으로 결산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43.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4%가 상승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47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재료비는 더 감소했으니까 그 갭이 10.7%로서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픈율은 2.7%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 3.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3으로 정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픈 영업이익은 575억 원으로서 53.6% 증가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1억 5,9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아모레의 경우는 이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스루픈율 비교를 매출 총이익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루픈율 증가율이 매출 총이익 증가율보다는 좀 낮게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아모레 퍼시픽은 분기 공시에는 재고자산 계정별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 증가맥을 적용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의 재고자산 변동 증가맥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11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전체 재고자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이 되고 플러스는 112억 원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요 표현으로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 원재료도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4.3%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는 3.7%가 증가했습니다. 어, 이 운영 경비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그 판매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죠. 화장품 회사 3,727억 원이 나갔는데 현장의 운영 가공비는 543억 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가공 비율이 28% 정도니까 다 대부분은 재료비 성격이죠. 재료비가 이 총 제조 비용에 대비했을 때 1.5%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 2차로 또 추론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손익에서도 하락으로 나오고 동일하게 비성분에서도 하락으로 나오면은 좀 회계가 투명하다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증가액은 일치를 하고요. 1단계가 일치를 하면은 2단계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현금 흐름표 월 현금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금이 59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59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12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고가 53억 원이 더
감소했는데 이게 뭐냐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이 53억 원이 됩니다. 자,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그 금액이 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그 화장품 회사의 특성일 것 같아요. 폐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 및 폐기액이 재고 증가액, 여기 재고 증가액, 여기에 어느 정도 포션이냐? 재고가 59억 감소하는데 폐기가 53억 원이라면은 실제 이 재고 증감액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거를 그 재고 증감액이 아니고 그 재고액으로 나눠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활동 결과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재고 증감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하고 비교해 보는 게 또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 새롭게 그 밑에다 놓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이 금액이 클 때만 한번 계산해 보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242억 원이 나가서 2.4% 감소했어요. 직원 수가 335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 수요 매출이 계속 줄면서 직원들이 계속 이 감소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4.5%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연봉은 1억 500만 원,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이 이제 다 1억이 넘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그 상대적으로 또 떨어졌어요. 10.1%나. 유통 수수료가 14.5%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10.5%. 그러니까 요게 유통 수수료가 그 화장품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대로 마진 속에서 매출액 속에서 몇 프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선전비가 그 1.6% 증가했어요. 그 564억이나 1분기에 썼는데 참 화장품이라는 게 광고를 계속 때려야 사람들이 사는 거로 요래 광고 선전비가 해야 이제 그 광고 업계도 좀 먹고 살만 하죠. 요거 아무래는 증가했다는 거. 그 광고 회사에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혈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갑니다. 혈족이 있을 경우에는 좀 관심이 가죠. 광고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는데 생산성에 대한 얘기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경영평가 지표 이 WCA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전체 재고 자산입니다. 0.9 회전했어요. 슬픈율 76.6%, 2.67%가 상승했고 회전율도 상승했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도 올라갔죠. 그다음에 재고 자산을 투자로 봤을 때도 이 회수율이 ROI가 뭐 상승했고요. 돈이 많은 회사예요. 이자 부채가 차입된 게 없습니다.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도 이자가 조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 부채가 없는데 어떻게 이자가 나가는데 리스 지급 수수료를 이자로 처리하는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어,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자기네들 판매 수금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이거 좀 고무적인 일이에요. 납품협력업체한테 잘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뭐 아쉬울 때도 이게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화장품 회사는 그 납품협력업체 제 생각에는 이제 원재료 하는 데도 있지만은 화장품 회사는 사실 용기 장사 아니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포장 용기가 아주 럭셔리하고 또 그래야 여자들의 눈을 탁 띄워가지고 나 이런 고급 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라가 기억이 나네 갑자기. 음, 이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단가를 좀 가격 조금만 깎아줘 대금 빨리 줄게 이런 식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두퐁아랍이라는 이 경영진 평가 지표로 소개하는 건데, 두평 ROI 자본 회수율 요거 딱 보면은 1.2%로 0.4% 상승했어요.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요거가 정확하냐 하는 거 이 저기 풀어낸 두퐁식의 이런 아이디어가 간단한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내지 못해요. 영업이익률하고 그 T 회전율을 곱하면은 이게 또 그 검증이 되도록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 총계익은 이 재무상태표 이거 거짓말하면은 이게 그 드러나게 돼 있게 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두폰가에 그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또 개발을 했어요. 두폰가에서 총자산 회전율은 두폰가 게 아니고 0.12로 그 저기 그 전년 동기하고 동일하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진 성과 지표인 두평 ROI는 0.4% 상승했다. 직원을 335명을 쳐내고 이룬 성과이다. 그 퇴직한 그 화장품 아모레 출신들이 재취업할 곳이 있을까? 참 그게 걱정이에요. 정년 퇴직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사무직들은 정년까지 못 갑니다. 그 전에 저도 60세가 정년일 때 50대 초반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끝까지 좀 잘 견뎌서 제 기억으로는 52세 때 명예퇴직 형식으로 좀 이렇게 회사하고도 아예 저게 무슨 말씀 하는지 알아요. 제가 좀 빨리 짐 싸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의리가 있는지 아예 꼭 내가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그냥 2년 동안 그냥 출근해. 그냥 월급 80% 줄게. 그 기전하는 거. 그러면 되겠니? 그동안에 좀 다른 거 당신 독립할 거 알아봐. 제가 좀 그렇게 배려를 받았어요. 그 제 경험이. 그런데 또 놀고는 못 사는 성격이 돼서 그 출근을 하라 그러니까 근데 일은 하지 마. 이것도 고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계열사 일을 좀 많이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그게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자관, 어쨌든 제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요소가 상승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아까 1, 2차 추론에서도 하락한 거로 나오죠. 이런 게 다 끝까지 그 맞아 떨어지면은 아주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수량으로도 해서도 상승을 해준 게 분명히 그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네, 하락했습니다. 가중 평균으로. 여기 그 매입 비중까지 다 그 회사가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만 했어요. 32.2%. 자, 그럼 요 32.2%만 하락한 거 가지고 전체를 인정할 수 있겠냐? 그게 이제 문제지만은 포장 용기가 46.8%니까 이거로 봐서 화장품 회사는 용기 장사지 화장품 글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장 용기 단가도 좀 얘기 좀 해주지. 예를 들어서 여자 향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포장 용기 럭셔리 하잖아요. 우리가 그 또 크림류 같은 거 거기에 뿅 가는데 비싸게 우리가 그 저기 선물할 때 그 화장품 세트 그 뭐가 있나요? 여기 있네. 설화수. 저는 헤라만 생각이 설화수가 있네요. 이게 비싼 것들은 그냥 야 14만 원. 야 이거 요런 거를 또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하냐? 마누라한테 절대 내가 선물해 준 적이 없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사는지 나는 글쎄. 근데 이제 헤라 블랙 쿠션만 12% 올라갔어요. 이 가중 평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요거는 이게 다른 것도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것만 12.2% 올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평균으로 나눠버렸는데 이게 비중이 88.6%입니다. 그래서 2.1% 상승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또 요약 정리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거에 치중하느냐? 제가
자, 이런 거죠.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기업한테도 저는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필히 정확히 공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비자인데,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 안대로 1, 2차 하락 추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입증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이 된다. 입증필, 아모레 퍼시픽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 이렇게 뭔가 딱 그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회계라는 게. 그래서 저는 회계를 논리 연습의 그 핫한 교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요거는 이제 이 연간 판매 계획을 할 때 어떤 그 사고 방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에, 요게 이제 그 연결이지만은 작년도 진도율이 24.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5%니까 작년도에 판매한 만큼 올해도 판매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스루프텍에는 디커플링 해가지고 매출 재료비별로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운영 경비로도만 매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의 양날의 칼을 가지고 하니까 계획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근데 원가 회계는 아주 할 때마다 복잡하게 다 총합해서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중국하고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미중 전쟁 속에서 나온 용어지만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 디커플링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가 회계 손익은 제조 원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고 증감까지 감안을 해서 어, 그 저기 매출 원가를 그 뭐 영업에다가 좀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생산 공장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합산을 역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조 5천억 가량 할 것 같다. 2조 4,950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매출액이 나오면 실행 계획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어, 원가 사고 방식으로도 있고 영업 사고 방식으로도 있는데 저 영업에서 얘기하는 대로 2조 4,840억을 하는 거로 하면은 2천억 정도 나오는 거. 그런데 계획보다는 좀 적게 나오니까 1%더 노력을 해보자. 판매 노력을. 아니면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변동이 이제 1%에 대해서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변동이 됩니다. 0.7%, 0.3% 더하면은 1%에 딱 해당하죠. 이게 다 비율적으로 다 그 산식을 해놨어요.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 땐 했는데 지금 설명하려 그러면은 참 저도 그 참 대단하게 나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 생산 재료비는 매출 증가율 곱하기 1 빼기 가공 비율. 요런 식. 1 더하기 뭐 가공 비율 뭐 있는데 1 빼면은 이제 생산 재료비에 해당하겠죠. 요런 식을 만듭니다. 가공비도 이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가공 비율은 이 산식을 봐야 지금 기억이 날 텐데 에, 그렇습니다. 5%가 감소하는 거로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어, 이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기대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5%를 야, 1% 올리는 것도 힘들잖아. 또 이제 회계가 와서 꼬십니다. 잘 아는 사이야. 영업상무하고 저녁 때 퇴근해서 술 먹는 사이야. 그러지 마시고 공장 생산 공장장 당신하고 동기 아니야. 재고 생산량 좀 더 하라고 그래. 여기 위에는 판매 증감에 따른 결과를 가정한다고 그랬는데 생산을 더해서도 사실은 재고를 좀 늘릴 수 있어요. 어쨌든 기말 재고가 5% 올라가면은 가만히 앉아도 2,280억 원 해. 그렇게 하자고. 공장장은 만나서 조금 생산을 더 하라고 그래.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그냥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린다. 300% 오이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매출 계획이 딱 나와요. 2조 5천억. 이런 아주 쉬운 산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매출 재료비도 300% 그냥 하면은 똑같이 나와요. 네. 이 판매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데 매출을 2조 5,290억을 하는 거로 하자. 아, 그러면은 2,290억이 남는다. surplus은 더 이익이 아까 그 더 난 거로 돼 있었죠. 요게 이제 연간 3.6회전. 그 화장품 회사가 재고 회전율이 더 좀 높으면 좋을 텐데 4회전에서 돈 좀 더 벌어져 10.2%. 그러면은 얼마가 이익이 나겠느냐? 자, 이제 그동안에 저는 요거 그 운영 경비를 그냥 이 매출 증가를 해가지고 매출 증가만 해서 이익이 나는 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 매출 재료비는 요거 똑같이 그 재고 증가율하고 똑같이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증가율만큼 매출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 경비도 변동될 거 아니야. 근데 운영 경비는 공장 가공비율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판관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 매출도 추가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를 이 운영 경비로 올릴 거냐? 오이 증가율 칸을 제가 중간에 다시 넣습니다. 왜 그냥 하냐?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계산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공 비율이 이게 적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50% 때려. 음, 그게 이 엄지 손가락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A rule of thum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네요. A rule of thumb. 그러니까 주먹구구라는 거죠. 근데 주먹구구가 참 합리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반이면은 5.1%인데, 아예 5.5%. 조금 더 좀 더 들 거야. 경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3,320억으로. 재고 회전율 노력을 10.2% 하면은 자, 계획이 2천억 원대의 이익이 나는 거로 했었는데 1,000억 원을 더 벌 수 있다면 이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스루프트 회계 기준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재고가 감소할 때는 스루프트는 좀 높게 나온다는 거를 이쪽에 좀 식별을 위해서 굵은 테두리 했는데 계약 운영 경비가 여기 1조 7천억이죠. 요거 그대로 가져왔고 계약액의 영업이익은 요거였죠. 요거 그대로 해서 요거 실행 계획을 증가시켰을 때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939억 원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은 에, 영업이익이 1,029억 원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투자한 것보다는 더 나오니까 그건 투자는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운영 경비를 제가 너무 높게 한 것 같아요. 한 5%만 해도 이익이 더 날 것 같은데, 저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 경비가 사실은 회전율을 올리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운영 경비를 제가 높게 너무 예측한 것 같네 지금. 야, 900억 투자해서 1,000억 번다 그러면 그 차이도 별로 없는데 그 굳이 고생할 필요 있어? 그거 안 해도 우리 그냥 월급쟁이로서 그냥 살만 하면은 아니야. 서경배 회장님이 이 매출도 중요하다고 참 어, 기업 생활하는 상상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금액이 44.8%나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고가 감소했을 때 또 통계상 이 사분면 매트릭스 표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해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거 설명을 하는 거고요.
판매가가 더 높게 나왔죠. 네. 어, 현금 재무지표로서 현금으로는 얼마 벌었냐? 현금 순수하게 E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231억 원을 벌었어요. 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게 더 많이 나오느냐?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현금 나가는 게 아니니까 현금으로 얼마 벌었니? 1231억 원 벌었습니다. 2.5% 정년보다 0.3%더 벌었어요. 그리고 EMS 이 전체 사업 활동으로 유입된 돈이 2,461억 원이 현금이 유입이 됐었고 그다음에 최종 2,920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돈을 썼겠죠. 채권자한테 이자 쪼로 나간 게 2억 700만 원인데 이게 리스료 같은 거를 이자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 배당액이 1.5%로 0.5%그 증가를 시켰어요. 투자자들이 좋아하겠죠? 어,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18만 8천 원으로서 5만 1,200원. 이익 배당이 오르면은 또 이런 주가도 좀 올라가겠죠? 2.66, 266% PBR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3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석영배씨가 10.65%, 국민연금공단이 7.4%, 외국인이 29.4%로 상당히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